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네오콘들은 다시는 남북이 정상회담 못하도록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전쟁 국면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다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저런 이상한 대통령은 맞아요. 맞습니다. 안 나와요. 그렇다라면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을 다녀오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남북관계, 동일평화문제, 특히나 평화체제, 평화는 저에게 아무도 평화는 소임입니다. 꿈에서도 늘 협상을 할 정도로 30년 이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죠.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이 됐는데 북미관계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그런데 북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트럼프의 대화 의지, 협상 의지를 노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한 3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세계의 단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관계 정상화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저의 독특한 경력이 있죠.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북측의 속마음. 북측의 국가 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정책팀에다가 이렇게 하면 북이 마음을 열 수 있다. 선제적으로 미국이 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듣고 싶으면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여러 보고서도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케이 해서 만나게 됐는데 13일간 여러 많은 단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방문 결과 보고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미국이 북을. 들어볼래? 들어보고 싶다면 내가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공문서를 국무성하고 D&I 여러 관계기관에 보냈고 낚싯밥에 걸리듯이 만나자 해서 가게 됐고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쭉 풀어본다는 건데 결국 누가 이것이 필요했는가? 트럼프가 지금까지 공식석 상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저만큼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기 힘들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요. 고무찬양이죠. 고무찬양입니다. 잡혀갑니다. 국가반복 7조입니다. 그런데 읽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석 상에서 계속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걸. 트럼프는 지금 구애를 계속하고 있어. 나는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저 김 위원장은 관심이 없어요. 싫어. 삐졌어 지금. 삐졌어 정도가 아니야. 너는 어떻게 믿냐? 그렇죠.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지. 못 믿겠다. 넌 못 못 믿겠다. 믿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트럼프가 내놔야 북이 만나줄지.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윤석열은 머니머신이고 김정은은 위대한 협상가네. 저거는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거야. 한쪽은 극 하면 그냥 돈이 계속 나오는 거야.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신의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써놨어. 야, 저런 표현을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따로 있었다.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계의 단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남자 오스틴 헤드릭 AFSC라고요. 미국에서 약 600명의 구성원이 있는 NGO 단체입니다. 평화운동. 그러니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친구들. 아주 오래된 그 AFSC의 오스틴 헤드릭 그리고 콜린 무어 미국의 연합 감리교. 미국 감리교는 평화운동에 진짜
열심히죠. 찐입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 오래됐죠. 감리교하고 달라요. 사실은 2019년도에 제가 예. 미 하원 아테소위 브래드 셔먼 아테소위 위원장 당시에 개성공단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네. 계속 열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막 활동했을 때 그 당시에도 연합감리교에서 청문회를 만드는데 진짜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위가 중간에 있죠, 저거. 네. End the Korean War, 저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 엘리베이터 쪽 에코 Women Cross DMZ 아시죠? 예. Women Cross DMZ. 거기에 코리아 피스 나우 이 디렉터인데 우리 재미 동포입니다. 우리 재미동포. 동포. 예. 에코님 역할이 진짜 컸습니다. 진짜 헌신적으로 저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근데 이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나자 하면 안 만나준다는 것이지. 그냥 저의 이력. 네. 북측하고 협상을 가장 많이 했던 이력. 그렇지. 북측의 실천적 전략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가 있는 저하고 같이 만나니까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그림들. 세 분은 신났었어요. 예. 막 만나가지고 이야기 막 하다 보니까는 그냥 시민 NGO 단체가 아니라 정책을 바꿀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진짜 신나게 다녔습니다. 그럼 면담은 어떤 사람을 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공문을 아예 보냈어요. 미 국무성에 마르코 루비오 앞으로. 그리고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정원처럼 미국에는 CIA부터 FBI 16개의 정보기관들이 있죠. 그 정보기관의 전체 DNI라고 합니다. 그게 DN. 수장인 털시 게버드. DNI가 그거군요. 털시 게버드. 정보국. 모든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총합. 이건 국무성. 미 국무성에 보낸 공문이죠. 세크레터리 루비오한테. 루비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김장 박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줄 수 있단다. 만나볼래? 네. 그리고 여기 첨부가 있어요. 네. 제1역.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는 길 프로세스 절차 방법. 이렇게 해야 갈수 당신이 있다. 평양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심정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던져주고 싶은 토킹 포인트. 세 가지 자료를 영문으로 만들어가지고. 토킹 포인트. 야. 예. 그 오른쪽 거는 이제 저게 2페이지짜리인데 사실 잘렸죠. 예. 트럼프 평양 가는 길,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이. 그러네요. 그렇지, 1역까지 해서 보냈고, 그걸 보고 연락을 다시 준 거죠. 오라, 만나자. 오. 그래서 DNI 쪽 사람들, 미 국무수 쪽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가 터집니다. 예. 그, 혹시 아세요? 중동에 무슨 그 작전 관련해서 터졌던 거, 시그널 게이트. 예. 들어본 것 들어보셨죠? 같은데. 들어본 것 안 같은데. 됐어요. 원래는 네. 제가 이걸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25일 날이 제 생일인데 3월 25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시그널 게이트 왜 무슨 우리 카톡 같은 데서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외부인이 있어가지고 무슨 작전 관련이 리크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맞아, 거. 맞아, 그게 시그널 맞아. 게이트예요. 예, 예. 그거 터져가지고 휙 뒤로 밀려서 4월 20일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난 사람들 댄립 우리도 볼 겁니다. 댄립 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게버드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는 좀 알려진 분이죠. 더글스 맥그리거. 맥그리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NCNK라고요. NCNK라고 미국의 공식적인 북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사무총장 그리고 저스트 포린 팔러스의 에릭스 펄링 그리고 퀸시 연구소 앤디 김과 브랜드 셔먼 그쪽 정책 보좌관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미국의 평화활동 운동가 이렇게 쭉 만나고 만나셨군요. 예. 저도 만날 뻔했는데. 원래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기로 예. 하고. 예. 트럼프가 계속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구애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까지도 하려고 한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왜 도대체 트럼프는 북한에다 저렇게 그냥 구애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애를 하는지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트럼프가 보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 좀 있어요. 가장 크게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카드가 북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사실 그렇죠. 들어보셨을 사실. 겁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라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참 많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너무 큰 대항마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견제해야 되는데 북중 러가 움직이는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격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북은 미국에게 현존하는 군사안보 위협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트럼프는 연간 매년 정부 예산의 1,800조나 되는 국방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1800조. 우리 시청자들은 미국의 1년 정부 국방 예산만 1,800조라는 걸 못 믿을 거예요. 1800억이 아니고 1,800조입니다. 조. 이거 뭐냐면은 트럼프는 이 1,800조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왜 이 1,800조인가?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쓰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돈 다 웃기는 돈이다. 대폭 삭감하자. 왜 미국이 전 세계 국방 예산을 다 책임지냐? 세계 경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죠. 군비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오콘들과 관계가 안 좋죠. 네오콘 개혁하고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이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북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해요.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야 국방비 축소라든가 태평양 패권에 있어서 조금 자기들이 좀 물러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 뭐 미군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각종 훈련들, 국방비 축소가 필요하다. 네오콘 딥스테이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북측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지하자원 문제라든가 북미 경협을 통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경제적 요구가 있어요. 중국 견제, 국방비 축소, 네오콘 개혁, 그리고 미국 경제 챙기기 이런 일환으로 북미 경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트럼프 1기 때 2018년 싱가포르 합의했었죠. 예. 그때 관계 정상화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인이. 예. 아주 웃기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예. 반드시 그때 내가 못 지켰던 약속을 네오콘, 존 볼턴, 폼페이오 때문에 못 지켰던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키겠어라는. 그래서 한 5가지 때문에 북미 관계 정상화에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십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해요. 그렇죠. 예? 전쟁을 싫어해요. 왜? 딴 거 없어. 돈 돈 들어. 쓰기 싫다 이거야. 돈 들어. 그렇지. 1,000조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800조는 그냥 자기들 경제 활성화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800조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저 1,800조가 네오콘들이 1,800조의 약 70%는 그냥 네오콘들 인마이 포켓이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진짜. 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저기 밑에 있는 네오콘 군산 복합체 이놈들이 결국 뭡니까? 다 전 세계에 그 작전을 써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CIA 다 없애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군사훈련 하잖아요. 군사훈련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죠. 예. 그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포탄 이런 거. 포탄 쓸 때마다 돈 엄청나게 생기죠. 예. 그러겠죠. 그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원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스텔스기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스텔스가 3조 원. 거의, 예, 3조 원. 원. 스텔스기 한 대가 3조 원이에요. 예. 예. 그거 고철 덩어리야. 평화 때는. 예. 그거 훈련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 그렇죠. 그럼 네오콘들은 훈련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괌에서 예. 전투기가 떠가지고 4시간 날아와가지고 우리 군산 앞바다에 폭탄 막 투하해서 또 4시간 동안 날아가. 이 모든 예산이 미국 예산이야. 트럼프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정신 좀 차리자. 그러니까. 그 돈이면 미국의 사회복지병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그렇죠.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오콘들은 훈련을 해야 자꾸 인마이 포켓이 되잖아. 그렇지. 뒷돈 챙기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을 갖다 쓰면은 700억이 나한테 근데 그 생기는데. 모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네. 뭐예요? 북한 때문에. 아, 북한 핑계대고. 북한 걔네들이 핑계대고. 훈련만 안 하면 자기네들도 돈을 거기다 안 쓰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미드웨이 항공모함이다. 뭐 도널드 레이건 어마어마한 핵 항모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드웨이에서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태평양 사령부 거기에서 이까지 온단 말입니다. 네. 올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겠죠. 구축함들하고 다 온단 말입니다. 네. 그 모든 돈들 네오콘들 인마이 포켓이에요. 예. 야, 뒷돈을 그렇게 많이 챙기는지 몰랐네. 엄청 챙기네. 1,800조에서 7, 80%면 800조는 챙기는 거 아니에요? 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악의 축이 북이라 그러고 러시아라 그랬는데 좀 그러지 말자 좀 이런 대땅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트럼프가 총에 맞았죠. 네. 왜 맞은지 아세요? 누가 쐈게?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저 목사님의 이야기. 존 F 케네디가 오스왈드도 총을 맞았죠. 네. 존 F 케네디가 총을 맞았던 가장 큰 이유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존 F 케네디는 말입니다. 큰
크루셰프하고 대딴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이제 화해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총 맞았던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사례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예.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한 방에 날아가죠. 예.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뭐 잘못한 일이에요. 사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한 방에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닉슨이 베트남 전쟁 종전을 주장했거든. 맞아. 아하. 이런 흑막, 결국 무기, 군수 산업, 군산 복합체 이들이 미국을 지배해왔던 힘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과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 악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 총을 쏴할게.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트럼프는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예. 근데 상징적인 지난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어떤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요. 트럼프하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자기 삼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 미 상원의원 법무부 장관도 총 맞아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총 맞았어. 삼촌 존 F 케네디도 총 맞아 죽었어.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재 복지부 장관이죠. 둘이가 똑같이 포렌 폴리시하고 어떤 글을 썼냐.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17%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예. 후보 사퇴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랬거든. 예. 지지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전 세계를 핵 전쟁으로부터 전쟁을 구하자. 막아야 된다.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의거는 트럼프라 그랬어. 예.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국내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요. 전면적으로 네오콘 개혁을 하겠다라는 CIA 개혁하고 USAID 개혁하고 네더 개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국내는 몰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있죠.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CIA 개혁하고 USAID 네더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잘 모른대. 모르죠. 충격이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른대. 언론인 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곳에도 언론은 없어요. 예. 똑같네. 예, 똑같아. 아니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여튼 아주 이상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 이상한 거 있어요? 트럼프가 잘못한 거 있어요? 저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지만 그거든 저거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전쟁에 쓸 돈을 정말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 남한테는 안 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절대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전쟁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딱 거기까지. 네. 전쟁은 싫어한다라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북을 악의 축으로 딱 설정해 놓고 저 군비를 계속 유지해 왔잖아. 예. 트럼프는 똑똑해가지고 악의 축을 없애면 되네. 걔하고 잘 지내면 되네. 그렇지. 그러면 이 국방비 안 써도 되잖아. 네. 그 미국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패권도 불사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비 축소 이 개혁에 대해서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우리 한반도의 국익하고는 맞닥뜨린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뜻 할 때 그것이 트럼프의 뜻인가 아니면 네오콘의 뜻인가. 그렇죠. 예,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다양하다라는 거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트럼프냐 네오콘이냐 좀 다르다라는 거. 네. 많이 다릅니다. 예. 이제 이해가 좀 자. 되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야 오늘 방송이 쭉 이어질 겁니다. 네, 트럼프의 난제. 아니 그렇게 북이랑 만나서 쇼부를 쳐야 되는데 북이 만나줄 생각이 없잖아요. 그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안 속겠다는 거지. 이게 저는 현장 실무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 결합해서 그때부터 육자회담부터 쭉 지난 25년의 남북미 관계사를 쭉 봤단 말입니다. 예. 북은 한마디로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속았다. 다시는 안 속는다. 다시는 미국 너한테 안 속는다. 네. 연락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죠. 핵 협상만 해도 비핵화 협상은 평화 협상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1993년 94년에 북미 제네바 협정. 너무 많이 속았다. 북은 미국에게 어떤 거 93, 4년 북미 제네바 협정. 클린턴 정부 때입니다. 이미 이때 북이 핵 동결하면은 종전 평화 협정, 북미의 정상화 다 약속했었어요. 저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약속을 깼느냐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항상 미국이 먼저 깼죠. 네. 99년 북미 베를린 선언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
미국이 북에 대해서 관계는 하겠다 했던 거예요. 저거 쏘갔어요 또.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고뮤니케. 저거는 왜 클린턴 부통령 고어가 떨어지고 부시가 다시 등장했던 예. 아들 부시 등장. 저게 뭐냐면요. 북측의 조명록 차수 워싱턴 가고 고어가 평양 가가지고 서로 북미 연락사무소 종전평화에 다 합의했던 거예요. 맞아요. 고어가 대통령만 됐으면 바로 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저거 부시가 등장하면서 다 엎어지면서 바로 하루아침에 그 악의 축이 됐죠. 2005년 9월 육자회담 합의인데요. 저건 제가 참여정부에 있었던 일이니까 2005년도에 이미 말입니다. 예.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이 핵을 동결하면 비확산시키면은 그것도 합의했었지. 관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었어요. 맞아요. 저 때도 그런데 합의했었어. 이틀 후에 미 네. 국무성으로 와가지고 합의했는데 미 재무부가 방코 델타샤 BDA 사건 폭로 해버리죠. 했는데 그거 다 나중에 조작 가짜로 드러났었어. 아하. 5번이나 속았죠. 근데 보세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했고 6.12 공동 싱가포르 합의했지 않습니까? 북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것조차 또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평화협정을 주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했잖아. 근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또 하는 없잖아요. 네오콘들이 반격해가지고 트럼프를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그 볼턴 그 새끼 그 있죠. 코스염 그때. 볼턴. 코스염 볼턴 그 새끼. 그런데 북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 저는 이게 왜 치명적이었냐면요. 저 자료화면에 첫째, 둘, 셋, 넷째, 다섯째 줄 보세요. 북의 국가 핵 전략 수정. 뭐냐면요. 북의 국가 핵 전략이 뭐냐면요. 전 세계의 비핵화예요. 그렇죠. 오. 전 세계가 다 비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애자. 이건 김일성 때부터예요. 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내려놓으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북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 비핵화가 국가 전략이었어요. 예. 그런데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북은 무조건 전 세계 비핵화였어요.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종전평화협정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를 해 말아 양보를 하기 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의 국가 해제 수정 노력에 2018년 4월 20일 돼 있죠. 4월 27일 4.27 판문점선이 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4.27 판문점선은 일주일 전에 긴급하게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긴급 오. 소집해서 그렇죠. 국가 전략을 전 세계 비핵화를 내려놓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당 전략을 수정하고 나왔어요. 오, 그래요? 이거 아무도 몰라. 몰라. 근데 처음 들어. 북을 영어로 학자 입장에서는 아. 북은 4.27 판문점선언부터 6.1 앞으로 남북미를 전쟁이 없는 땅으로 만들고 그래 좋다. 전 세계 비핵화 포기하고 우리 한반도만으로 한반도라도. 비핵화하겠다. 그래도 미국한테 종전평화협정을 받을 수 있으라는 그 희망을 갖고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를 통해서 국가 정책을 바꿨어요. 그런데 엎어졌잖아. 여기서 꼭 근데 알고 싶은 게 네. 저렇게 바꿨는데 네. 왜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렇게까지 양보하고 나왔다는 걸 아무도 몰라. 국가 전략을 바꾸고 나왔다는 걸 몰라. 저 전략은 몇 년 전입니까? 아니, 50년 전략이에요. 국정원 뭐 했는데? 왜 몰라? 우리 그거 다 자료 보고 야 진짜 엄청나다. 당 중앙위 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고? 와.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나왔는데 4.27 판문점 선언이 6.1 싱가포르 합의가 노딜이 되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북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미국은 못 받을 것이다. 맞잖아. 그렇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자 보세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네. 이건 국가 전략을 그러고 2019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연말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당 중앙이 전원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맞아요. 그 전면 돌파전. 아. 미국의 제재는 영원할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우리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바꿀 거라 생각하지 말자. 미국의 제재는 상수다. 우리는 상수 속에서 정면 돌파하겠다. 라고 했고 남측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그들은 자신의 존립 주체의 근거가 없다. 미국 말만 듣는다. 그러네. 이게 게임 끝났던 거예요. 5번의 속임이 있었죠.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또 속았어. 예.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의 결정은 말입니다. 무조건 진리해야 돼. 진리. 그럼요. 이건 당이 정하면 한다. 그거다. 예. 이건 전 인민의 총의를 가지고 결정했던 한반도 비핵화거든. 예. 근데 이게 정책 실패했잖아. 그렇죠. 그렇지. 실패했잖아. 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당 정책 결정의 무오류성이라는 게 있거든. 전 인민이 결정했으면 무조건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 예. 그런데 결국 실패했잖아. 당 정책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진 줄 아세요? 지도자가 져야 되는 거야. 지도자가 져야죠, 사실은. 지도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북이 가졌을 그 정책 스텝들의 그 엄청난 절망감은 노동당 역사 속에서 착살났다라는 그 다시는 이 꼴을 안 볼 게다라는 생각. 이걸 우리가 지금 복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원될까요? 그래서 북은 트럼프의 구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웃기는 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예. 그러면 이제 나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저는 하기 진짜 또 욕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저게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해서, 그리고 생각해봐요.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불러다가 정말 환대하고 뭐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남한은 도대체 뭘 한 거야? 북한이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나왔을 때 남한이 뭔가 나서서 이야기라도 해주고 전해주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어이가 없다. 제가 그것도 다시 어기 막히는 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 또 욕해야 되나? 또 분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북 평화의 결정적인 그런 찬스를 자기 여론조사의 지지율 보느라고 날려버린 북이 거예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 우리한테 북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노이 노딜이 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우리는 애초부터 트럼프의 미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동포를 남쪽, 믿었지. 우리 동포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9.19 평양전 오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담대한 양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동창리 인진시험장 미국 참관하에 우리 폭파하겠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영변 핵실험장 그 모든 40년 50년 영변 핵 클러스터 그 단지 미국 참관하에 차곡차곡 해체 나간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보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담대한 양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존 볼턴이 폼페이오가 네오콘이 미국이 판을 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남측은 결국 미국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북은 말입니다. 미국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재한다고 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 입장에서 나라도 내가 북한이라면 남한을 쳐다보고 싶을까? 이 정도면 네오콘의 밀정이 남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죽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남한에 한국 안에 지금 우리 한국 안에 네오콘의 밀정들이 있어서 자 맞아요. 그때 하노이 회담을 어그러뜨렸던 볼튼, 폼페이오 그 코스형 볼튼 있잖아요. 그 놈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지난 정권의 청와대 지난 정권이 아니구나 지지난이죠 이제 지지난 정권의 청와대에도 이 네오콘과 뜻을 같이 하는 놈들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했던 그 인간들이 지금 그 캠프에 들어가서 또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반전을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속았다 있죠.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애들한테 너 이거 알아? 93, 4년 북미 전화했죠. 99 북미 밸런스는 나는 현생에 다 있었다. 지금 정책 결정 담진 니들이 북이 이렇게 미국에게 철저히 쏘갔다고 하는 심정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애들은 말입니다. 이 역사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북은 니네들이 웬만큼 미국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결이다. 이 상황을 알아야 그런 북을 그렇지. 대응할 수 있다. 그렇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그렇지. 누구도 미국 가서 이런 진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야. 즉 미국이 듣고 싶어 한 말만 해줬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정말 이걸 다 해주니까 다들 이래가지고 심각해. 와. 이거 되겠나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북은 고마워할 것이다. 그렇지. 이런 노력을 우리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고마울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다. 북은 진정성 있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안다라고 말해봐라. 북은 놀라워할 것이다. 근데 얘들도 4년, 8년이면 다 바뀌잖아. 그렇죠. 저 시절의 정책 담당자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겠네. 지금 마르코 루비오 40대야. 털시기보다 40대야. 미 국무성에 북측하고 협상해야 될 애들 대부분 다 40대예요. 그렇네요, 지금. 몰라. 안다고만 이야기해라. 그럼 다 자기들 자료 다 보겠지. 예전 역사 가져오겠지. 공부하고 만나라. 그러면은 대화가 될 만하나 또 한번 생각할 거다. 이런 게 반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저 반응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때 막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간다고 그럴 때 저는요 고성에 저기 강원도 고성에 가면 평양 통일전망대 있습니다. 저 일부러 거기 갔어요. 가서 북한 보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 진짜로요. 자, 기도하려고 근데 거기까지 갔다니까. 조금 더 열받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 작사를 내놓고 임종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아, 우리 문재인 정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갑질을 했어요. 와 진짜 씨. 이렇게 망쳐놓은 새끼들이. 어?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기회를 날려버렸을까. 그런데 그럼 민족의 역적이지 진짜 역적이 된 거예요, 역적 역적. 진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오늘 들어보니까 더 열받네 진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왔어.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기회인 진짜 거예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트럼프가 다시 북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예. 북은 어떨 때 다시 트럼프를 만나줄까?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알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북한은 말입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지난 시기의 그 실패와 과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면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북은 그렇습니다. 네. 절대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진짜 내가 네오콘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그때 돌파 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비핵화 계속 요구했었는데 북이 비핵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비핵화를 요구했다. 그렇지. 예. 잘못했다. 미안했다. 먼저 내 스스로 적대를 좀 내려놓겠다. 친구가 되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다. 전쟁을 끝내면 친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 어떻습니까? 20세기 이후에 75년 역사상 가장 오래된 20세기, 21세기 75년 한국전쟁 끝내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보자. 진심이다. 나는 3년밖에 안 남았다. 내 나가기 전에 북측과 관계 전환 꼭 하고 나가고 싶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한테는 개인적으로 오랜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진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북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고서에 그런 걸 썼어요.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하라. 종전선언 원포인트 제안.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시청자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75년간의 북미의 적대 관계의 상징이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 전쟁 중인 체제이거든요.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만 하는 정상회담이에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 내가 평양 가서 종전선언 정상회담 선언만 딱 하고 돌아올게. 조건 안 걸고. 무조건. 예. 그러면은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되면은 그 순간 하고 나면은 북은 이제 정상적인 관계 친구가 되고 북이 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했잖아요. 제재는 다 사라지는 거죠. 북이 적이었기 때문에 대북 적대 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사라지게 하는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진정성 있게 제안했을 때 북은 그나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먼저 미국이 어팔러자이즈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를 제가 다 설명했어요. 물 밑에서라도 해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건 공개적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가 평양을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아마도 그들은 듣도 못하고 무슨 최초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타이밍에 밝히지만 김진양 이사장님 미국 가라고 꼬신 게 접니다. 제가 맞아요. 비행기값 대고 다녀오세요 했어요. 가야 된다고. 네, 가셔야 된다고. 방송을 하다가 저도 전에 저희 채널에서 방송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지금 이사장님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니네. 미국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방송한 게 1월인가 2월인가 그랬어요. 방송 미국 다녀오시라고. 내가 비행기값 어떻게든 될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보내드린 거예요. 실은 12월부터 이걸 어떻게 든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성직자잖아. 바로 액션이야. 뭘 망설이냐고 지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네. 주님께 가라시면 가는 거지. 그거였어. 예. 아니 나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서 돈 내가 되겠다. 비행기값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야. 혼자 그래서 같이 가죠. 네. 같이 가죠 그러면은. 그럼 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 단위들 아니까 연락해서 작전 짜가지고 그렇지. 프로파일 다 쓰고
프로세스 다 짰고 내 이력 보내고 해가지고 걸리면은 만나는 걸로. 물론 그때 관심 안 가지면 안 만나는 걸로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잘 된 거예요. 소위 잘 된 말해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너무 필요한 만남들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겠네. 예. 예. 그 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네오콘들은 다시는 남북이 정상회담 못하도록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전쟁 국면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다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저런 이상한 대통령은 맞아요. 맞습니다. 안 나와요. 그렇다라면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